안녕하세요. 11월 16일 월요일 수학 시간입니다. 수학 시간표에는 74쪽부터 하는 걸로 예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바빠서 일정이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복습하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서 72쪽부터 간단하게 볼게요. 대신에 빠르게 가겠습니다. 일단은 B의 성질을 알아보는 것부터 갈게요. 아마 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둠이 실험을 할 때 유리막대 3개 그리고 비커가 4개 필요하대요. 한 모둠일 때, 두 모둠일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유리막대 수와 비커 수의 비를 구하고 그리고 비율을 알려요. 그러면 비 구하는 거 하나, 비율 구하는 거 하나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겠네요.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합시다. 유리막대 수와 비커 수의 비죠. 그러면은 유리막대 수가 먼저 써지고 그 다음에 땡땡 하고 비커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모둠일 때 경우 먼저 생각을 할게요. 한 모둠일 때 유리막대 수는 몇 개 필요할까요? 3개죠. 하나, 둘, 3개. 3개 써주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거는 비커수에 해당합니다. 비커수는요.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3, 4 써주시면 되고요. 3대 4로 나타냈습니다. 비율은요. 여기가 분모로 3이 분자로 이동하기 때문에 4분의 3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모둠인 경우 한번 보지요. 이번에도 아까 거에 고스란히 있는데 이게 두 세트가 존재하는 거예요. 3개요. 유리막대는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겠네요. 그리고 비커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습니다. 6대 8로 쓸 수 있고요. 비율로는요. 8분의 6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고 있죠. 비율을 비교해 보라고요. 비교해 보죠. 4분의 3과 8분의 6 좀 볼게요. 근데 8분의 6 혹시 약분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2로 약분을 해보죠. 2로 약분하면 2, 3의 6이고요. 2, 4, 8이에요. 즉 4분의 3이 똑같이 나왔네요. 아하, 그러면 한 모둠일 때와 두 모둠일 때 결과적으로 비가 같은 비가 되겠네요. 요런 걸 그러니까 비율이 같은 비율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한 모둠일 때나 두 모둠일 때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 가기 전에 새로운 개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땡땡 앞에 있는 항을 전항이라고 하고요. 땡땡 뒤에 있는 항을 후항이라고 해요. 전항 혹시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겠어요? 앞 전자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항이라는 말을 의미하고요. 후항은요, 말 그대로 뒤후자 써서 뒤에 있는 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항, 후항이라는 단어까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럼 요거까지 한번 해보죠. 전항이요, 여기서 3대 4에서는 어떤 게 전항에 해당하죠? 3이 전항입니다. 6대 8에서는요, 6이 전항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후항도 한번 알아볼게요. 3대 4에서 뒤에 있는 4가 후항, 8이 후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항, 후항 개념까지 알아봤고요. 비율이 유지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다 합쳐볼게요. 내용을요. 수직선을 보고요. 두 B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3대 4랑 6대 8 얘기하는 거겠죠? 전항과 후항을 비교를 하래요. 그리고 알맞은 수를 써달라고 하네요. 좋아요. 그래서 3대 4 여기 써져 있고요. 6대 8 써져 있어요. 땡땡 땡땡입니다. 3에다가 그래서 지금 전항끼리만 비교를 할 거예요. 전항끼리만 이렇게 비교를 해보죠. 전항끼리 그리고 후항끼리만. 전항이요. 3에서 6이 됐어요.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3에서 6이 되려면 곱하기 몇 해주면 되죠? 2 해주면 되겠죠? 4에서 8이 될 때는요. 2요. 아하. 그리고 나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4분의 3이랑 8분의 6이랑 똑같은데 이거는 3대 4에서 나온 거고 이건 6대 8에서 나온 거구나. 그래서 얘네 전항에다가 전항끼리 비교하고 후항끼리 비교해보니까 똑같이 2를 곱해줬더니 비율이 똑같이 유지가 되는구나 라는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즉 B의 전항과 후항이요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면 비율이 같습니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이 경우에는 2를 곱해준 거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같은 수를 곱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예를 쓸 텐데 0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3에다가 0 곱하면 뭐 돼요? 0이요. 4에다가 0 곱하면 0이 되네요. 이거는 같은 수를 이거는 0을 곱해서 그냥 0이 돼버리면 0 대 0은
그렇게 따지면 뭐 3대 4는 0대 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0이 아닌 다른 수라는 정확한 조건을 내준 거예요. 0이 아닐 때만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옆으로 살짝 이동을 해볼게요. 이번에는요, 문제가 꽤 긴데 일단 같이 읽어 좀 보죠. 세로가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두 주차장이 있다. 가로가 30인 가주차장, 그리고 차는 12대가 들어간다. 가로가 10인 나주차장에는 자동차가 4대가 들어간다. 라는 요런 류의 그림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가로와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 수의 비율을 비교를 해보자고 했네요. 그럼 가로가 먼저 나오고 땡땡 써주고 자동차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비와 비율을 각각 구하라고 하니까 가와 나누어서 일단 써고 나서 얘기를 해볼게요. 가요. 가의 가로는요 30이고요. 30m. 그리고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 수는 12대입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가로는 10m고요.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 수는 4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율을 비교해 보라고 했네요. 가 비율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2분의 30 써주시면 되죠. 뒤에 게 분모로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0으로 쓸 수 있는데요. 12분의 30이랑 4분의 10이요. 비교 좀 해볼게요. 여기에서요. 나와 있는 건데 요 부분에서 따올게요. 11대 4대, 31대 12대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1로 갈 때 나누기 3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여기 갈 때도 나누기 3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둘 다 약분 좀 해볼게요. 6으로 해보면 되겠네요. 6, 2, 12, 6, 5, 30 2로 하면 2, 2, 4, 2, 5, 10 두 개가 같은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수를 나누어줘도 비율이 유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네요. 즉 B의 전항과 후항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비율은 같습니다 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그리고 어쩌면 같은 수를 곱하여도 비율이 유지된다고 하니까 나누기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 곱하기 3은요. 나누기 3분의 1과 같은 의미죠. 나누기 3분의 1 하면은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즉 곱하기 3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되잖아요. 혹은 곱하기 3분의 1은요. 나누기 3이랑 똑같은 결과가 되잖아요. 곱하기가 되면 나누기로 고칠 수 있고 나누기가 되면 곱하기로 고칠 수 있으니까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비율은 같을 때는 당연히 나누는 거는 당연히 비율이 같다는 거를 미리 알 수 있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분리해서 써줬을 뿐이에요. 내용이 다소 헷갈리죠.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책에 있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만 약속할 수 있는 건 뒤에 내용을 배우고 이해가 가면 갈수록 이 앞에 있는 말이 오히려 이해가 더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설령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같은 수 나눠줘도 비율이 유지된다. 같은 수 곱해줘도 비율이 유지된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B의 성질을 이용하여 여기서 얘기하는 B의 성질이라고 앞으로 얘기하면 뭐 얘기하는 거죠? 0이 아닌 수로 같은 수를 전항, 호항에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 유지된다. 요 성질 얘기하는 거예요. 비율이 유지되는 성질이에요. 곱하기랑 나누기를 해준다면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거 좀 해볼게요. 12대 18이랑 비율이 같은 B를 2개 써보라고 했어요. 그럼 2개 한번 써볼게요. 저는요 12대 18이니까 하나는 곱해주고 하나는 나눠주는 성질 써야겠어요. 곱하기로는요 똑같이 2를 곱해줄게요. 전항과 호항에. 전항에 2를 곱해주면 24가 될 거고요. 호항에 2를 곱해주면 36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누기 한번 볼게요. 이번엔 똑같이 6으로 나눠줄게요. 6으로 나누면은 6, 20이니까 2, 6, 3, 18이니까 3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23대 36, 2대 3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뭘까요? 이게 정말로 비율이 같은지 아닌지 그걸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요거 B이니까 B를 비율로 나타내 볼게요. 36분의 24네요. 36분의 24를
약분을 하면은 66에 36, 64, 24 한 번 더 되겠네요. 3분의 2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딱 봐도 3분의 2네요. 아, 지금요 12 대 18, 24 대 36, 2분의 3 다 계산을 해보면은 3분의 2, 3분의 2, 3분의 1이라는 똑같은 비율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같은 수를 곱해줘도 같은 수를 나눠줘도 전 후항에 0만 아니라면은 그 비율이 계속 유지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비에 어떤 형질을 이용했는지 여기 각각 이미 써져 있으니까 더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음 페이지가 계속 연결이 될 거예요. 오늘 내용이 이해가 혹시 어려우셨다면은 다시 한번 보고 이해해보고, 그리고 너무 어렵다면 그냥 넘어가도 심지어 좋아요. 근데 3번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면, 3번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다른 거는 좀 헷갈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같은 수, 0이 아닌 같은 수를 전후항에 곱하기 나누기 해줘도 비율이 유지된다. 요것만 아시면은 다음번으로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어서 바로 14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책 74쪽에서 75쪽입니다.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볼까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일단 문제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 물이랑 폐식용유를 섞고 있대요. 그리고 물의 양과 폐식용유의 양의 비를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물의 양이 먼저 가야겠죠. 그럼 이게 전항이 될 거고요. 폐식용유가 후항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리터, 6.3리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물이 먼저 가야 되니까 1.4 써주시면 되고요. 후항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는요 6.3 뒤에 써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대부분의 비는요, 항상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비는 다 자연수였어요. 근데 1.4, 6.4는 자연수가 아니네요. 자연수의 비로 고쳐주는 게 좋을 거예요. 왜요? 한눈에 알아보기 더 편하니까요. 그래서 얘가 무슨 짓을 해주는지 볼게요. 1.4를 14로 만들었어요. 몇 배 곱해준 거죠? 10 곱해줬어요. 그럼 앞에서 배웠었던 0이 아닌 같은 수를 전항과 후항에 곱하여도 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후항에도 10을 곱해준 것과 같이 10을 곱해주면 되겠죠. 6.3에 10 곱하면 63 됩니다. 즉 1.4 대 6.3은요 14 대 6.3, 64 대 63과 같다는 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손을 더 대줄게요. 14 대 63이었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63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9로 만들어줬어요. 무슨 짓을 하면 9가 될까요? 7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7로 나눠줘서 결과적으로 9가 되었어요. 그럼 여기 위에도 똑같은 짓을 해줄 거예요. 전항에도요. 똑같이 7로 나눠주시면 어떻게 되죠? 14 나누기 7 하면 2요. 즉 1.4 대 6.3이라는 다소 귀찮은 비였는데 이걸 2 대 9라는 더 간단한 비로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2 대 9라고 쓸 수 있습니다. 2 대 9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와 맞는 비율을 찾아내기가 더 쉬워져요. 이를테면은 여기서 있었던 것처럼 물의 양이 20리터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필요한 식용유의 양은 90리터가 되겠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바로 봤을까요? 10배 시켜줬으니까 이렇게 바로 했겠죠. 다음에 또 돌려볼게요. 10리터의 물이 있다. 그러면은 기름은 얼마나 있어야지 비누를 만들 수 있을까요? 2에서 10 갔을 때 5배 시켜줬어요. 그러면 저는 5, 9, 45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45리터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자연수의 비를 알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른 자연수의 비들을 되게 쉽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2번에서의 상황을 보니까 3분의 1 나오고 4분의 1 나오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꽃병을 만든 찰흙량과 꽃을 만든 찰흙량, 꽃병, 꽃 이렇게 나와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비 먼저 써주고 자연수의 비를 고쳐줄게요. 꽃병 만드는 거 3분의 1이었고요. 꽃 만드는 게 4분의 1이었죠. 그럼 일단 비부터 구하자면 3분의 1 대 4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의 성질을 이용하여 즉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주거나 나눠주어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거 이용할 건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뭘 곱해줄까요? 3과 4의 최소 공배수인 12를 곱해주면 훨씬 쉽겠죠. 그래서 12를 양쪽에 곱해줄게요.
즉 3분의 1에다가요 12 곱해줄 거고요. 그리고 4분의 1에는요 마찬가지로 12 곱해줘야지 변하지 않겠죠? 이걸 써주면은 이쪽은 3, 4로 변하고요. 3으로 변해요. 즉 간단한 자연수의 비 4대 3으로 이제 전환이 된 상태가 되네요. 이렇게 자연수의 비로 고쳤을 때 또 하나의 장점은 이거 있어요.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와 있으면 가끔씩 크기가 가늠이 정확하게 안 될 때가 있어요. 3분의 1이 큰지 4분의 1이 큰지 당연히 안다는 걸 알지만 여러분들이 가끔 착각할 때 있잖아요. 마치 4분의 1이 더 큰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죠. 3분의 1은 0.3333에 해당하고 4분의 1은 0.25에 해당하니까 이쪽이 더 크잖아요. 자연수의 비로 고쳐줌으로써 그런 착각의 여지를 없애줄 수 있다는 거대한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같은 상황인데 뭐만 달라요? 앞에 소수, 뒤에 분수라는 상황만 다르네요. 그래서 소수로 마찬가지 다 맞추어서 바꿀 수도 있고 분수로 다 맞추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해볼게요. 소수로 고치면 0.8대 5분의 1은 0.2에 해당하죠. 이거 고치면 양쪽에 10을 다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8대 2로 고칠 수 있고요. 혹시 이거 더 간단한 비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2로 나눠주면은 4대 1까지 갈 수 있습니다. 4대 1, 2보다는 더 가진 못하겠네요. 이게 가장 간단한 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분수로 바꿔달라 그랬으니까 0.8 부분 고쳐줄게요. 0.8이요. 10분의 8로 고칠 수 있죠. 5분의 1이고요. 양쪽에 뭐 곱해주면 편할까요? 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0 곱해줄게요. 10 곱해주시면요. 8 남고요. 2 남네요. 혹시 더 간단한 자연수의 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2로 나눠주시면 4대 1. 마찬가지로 결과는 똑같이 나왔지만은요. 여러분들이 더 원하는 방법으로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꼭 해줘야 되는 거는 같은 수를 곱해준다. 그리고 8대 2를 4대 1로 만들 때는 나누기 2 해줬죠. 여기 다 양쪽에 나누기 2 해줬다는 거.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이 원칙만 앞에서 배웠었던 원칙만 잘 지키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고 알게 된 건 뭐겠어요. 이게 두 개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소수를 분수로 바꿔주거나 혹은 분수를 소수로 바꿔주어도 비가 똑같이 유지된다. 이걸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 뒤에까지 쭉 이어서 하고 나서 한꺼번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76쪽, 77쪽으로 넘어와서요. 이번엔 비례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태까지 했었던 거, 앞에서 했던 거 잠깐만 상기를 해볼게요. 전항과 후항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주거나 나눠주어도 비가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 그거 알았어요. 이번에는 이걸 더 확장시켜서 이걸 비례식이라는 걸로 만들어 볼 거예요. 비도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오늘이 그걸 배우는 날이고요. 일단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잠깐 멈추고 다시 내용 읽어보고 그리고 다시 가는 요런 센스를 발휘해 주세요. 일단 같이 읽어보죠. 지혜가 사진작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근데 이게 중요한 말이겠죠. 사진기 화면과요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의 길이를 비교해 본대요. 즉 이것과 이게 같진 않잖아요. 사이즈가 같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가로랑 세로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지를 비교해 보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해볼게요. 사진기 화면에 있는 사진이요. 요거 얘기하는 거겠죠. 요거 1번에 해당하는 거요. 뒤에 거 2번이라고 치죠. 1번에 있는 건요. 가로가 6이고 세로가 4래요. 그럼 가로 세로 비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6대 4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요.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이 18대 12, 그러니까 18, 12니까 18대 12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비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4분의 6으로 바로 쓸 수 있죠. 간단하게 나타내면 2분의 3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요. 12분의 18 간단하게 나타내면 6으로 나눠줘서 2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즉 1과 2에서요. 비율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식으로 나타내면 좋을지 말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않겠어요? 이것과 이것이 똑같다 라고 써준 거잖아요. 그게 바로 비례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좀 잘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해볼게요. 비율이 같은 두 비를요. 는을 이용해서 6대4는 18대12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여기 아래에서 나타낸 요거겠죠? 이거를요. 우리는 비례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앞으로 이렇게 비례가 있고 그거를 는으로 연결해주면은 비례식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전항, 후항 나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좀 내용이 다른 말이 나와요. 요렇게요. 6이랑 12요.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요. 얘를 외항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왜 외예요? 바깥이 있으니까요. 한자 외자에서 따온 거예요. 외항이라고 부르고요. 안쪽에 있는 얘네요. 4와 18이요. 얘를 안 내자를 써서 내항이라고 부릅니다. 한자에서 온 표현이니까 바깥 내, 바깥 외, 안 내 정도는 아시죠? 그래서 외항, 내항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잠깐 사이에 배운 개념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항, 후항이라는 개념 배웠죠. 그리고 비례식이라는 개념 배웠어요. 비를 는으로 연결해서 식으로 만들어준 것. 그리고 내항, 외항 개념도 배웠네요. 이 개념들을 정확히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말할 때 헷갈리지 않아요. 내항 찾아보세요 하는데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천천히 반드시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앞에 나왔던 거랑 연결까지 해볼게요. 여기서요. 6, 4 있는 거에서 전항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요게 전항이고요. 4가 후항이죠. 18, 12는요. 앞에 게 전항, 뒤에 게 후항이에요. 근데 관점을 바꿔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건 내항으로 부르고 이렇게 바깥에 있는 건 외항으로 불러요. 전후는 비례식이 아니라 비례에서 따지는 개념이고요. 비 자체에서 따지는 개념이고 내항, 외항은 비례식에서 따져주는 개념이다. 요거를 머릿속으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가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하는지 보세요. 3, 4는요. 전항과 후항에 각각 2를 곱해준대요. 하면 되죠. 3에다가 2 곱해주면요. 6 될 거고요. 4에다 2 곱해주면은 8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 비율이 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왜냐면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주면 비율이 유지된다고 했으니까요. 그 앞에서 배웠었던 내용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6, 8과 그 비율이 같습니다. 라고 써주는 거는 이미 배운 내용이고 연결만 시켜주었을 뿐이에요. 비를 비례식으로 만든 거죠. 여기까지는 잘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외항과 내항을 말해보라고 하네요. 뭐 하면 되죠.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같이 해보면은 여기서 3, 8 이렇게 바깥에 있는 두 개는요. 외항에 해당하죠. 안에 있는 두 개의 4랑 6은요. 내항에 해당합니다. 전후, 내항, 외항 된 거 맞죠? 그래서 외항, 내항까지는 말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걸 시켜요. 14대 63을요. 전항과 후항을 7로 나눠달래요. 나누면 되죠. 7 나누고 7 나눠. 14 나누기 7하면 7이 14니까 2, 9, 7에 63이니까 9 써주면 돼요. 그래서 2, 9와 비율이 같은 거 이미 아시죠? 왜냐면 같은 수로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 주어도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앞에서 배운 거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는 연결해줘서 비례식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도 외항과 내항을 말해보라고 했어요. 외항과 내항을 말해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게 같은 색을 유지하는 게 아마 더 낫겠죠 여러분에게. 여기가 외항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숫자 2개가 내항이 됩니다. 그래서 외항, 내항 알아봤고 전후 알아봤고 그래서 비례식 쓸 수 있었고 모든 개념을 이해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같은 두 비를 찾아서 비례식을 세워봅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애들을 쭉 보고 나서 어떤 게 같은지 다른지를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있는 얘네들은 더 이상 손댈 게 없어요. 손 안 대시면 되고요. 얘 좀 손 좀 대볼게요. 얘는 어떻게 손대면 될까요?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6 곱해주면 되겠죠? 6 곱해주면은요 6이 3이니까 6이 3, 6, 3, 2, 6이니까요. 요건 3 될 거고요. 3, 1, 3 곱하기 2 해야지 6 되니까 2 되겠네요. 이렇게 뽑아줬고요. 150, 100은요 50으로 나눠볼까요? 50으로 나눠주면 3대 2. 그리고 0.8, 0.6은요 소수 떼고 보면은 8대 6인데요. 더 간단하게는 4대 3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치면 되겠어요. 얘네가 같은 애들, 그리고 얘와 얘가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비례식 세워보라고 했으니까 쓸게요. 3대 2는 2분의 1 대 3분의 1, 혹은 3대 2는 150대 100 이렇게 써주는 세트가 하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트로요. 4대 3은 0.8 대 0.6 이렇게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가 여러분이 잘 알았으면 좋겠는 거는요. 저는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식 쓰는 거, 그리고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가 여전히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고 궁금해요. 왜냐면 이 개념들을 모르면 다음 시간에 학교에 와서 할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 익힘책이요 53쪽까지 쭉 달리시는 거 일단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 나왔었던 개념 다 이해했는지 스스로한테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써드릴게요. 이 개념 정확히 다 알고 있으면 다음 시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힘들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할게요. 일단 나는 기준량 비교하느냐 잘 알고 있는지, B에서 어떤 게 기준량이고 어떤 게 비교하는 양인지 알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2대 3에서요. 비교하는 양은 앞에 거고 이게 B고 3이 기준량이죠. 네. 그리고 B를 비율로 고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2대 3이라는 비율이 있으면 얘는 비율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3분의 2로 쓸 수 있어요. 기준량이 분모로 비교하는 양이 분자로 가주는 거죠. 그러면 4대 9라는 B가 있으면 비율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9분의 4로 쓸 수 있어요. 이거 1학기 때 나온 내용이에요. 일단 이게 1학기. 그리고 3번. 이제 배웠었던 거. 전항, 후항이 뭔지 아는지. 13대 8이라는 B가 있으면요. 전항은요. 앞에 거. 후항은 뒤에 거죠. 만약에 6대 19라는 B가 있으면요. 전항은 6, 뒤에 거는 후항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죠. 하나, 비례식이 뭔지 아셔야 돼요. 비례식이라는 거는 서로 같은 비율인 거를 는으로 연결해 준 걸 얘기해요. 즉 4대 3은 8대 6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여기 비례식 가기 전에 끼어들어야 되는 게 전항, 후항에 0 아닌 같은 수를 곱해주거나 나눠주어도 비율이 유지된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4대 3이랑 8대 6이 같다는 비례식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2배 시켜줬고 2배 시켜줬으니까 그대로 비율이 유지되고 있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제가 5대 3을 썼고요. 여기에 15대 네모칸이 있어요. 이 네모 뭘로 쓸 수 있어요? 같은 거로 만약에 유지하고 싶다면은 여기 3배 시켜줬듯이 3배 시켜줘야 되니까 네모에 들어가는 숫자는 9여야겠죠? 이런 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수능 볼 때까지 계속 쓸 개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었던 비례식에서의 내항과 외항 개념이 있어요. 여기 있었던 거 그대로 다시 유지 좀 해볼게요. 4대3, 8대6 있어요. 여기서 얘네 바깥에 있는 얘네들을 외항, 안에 있는 얘들을 내항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이 개념까지 다 이해를 하셔야지 드디어 다음 시간 준비가 된 거예요. 6학년 1학기에 있는 내용, 2학기에 있는 내용 다 합해서 정리가 되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고 실생활에 연결을 시킬 수 있으니까 꼭 이 점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은 지난 옛날에 배웠었던 것들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을 위한 준비예요. 꼭 해오세요. 수학 입김치까지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내용이 다소 깁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